그래서 제 예측으로는 올 여름 빠르면 올 봄부터 강북은 전세 대란이 벌어질 거라고 감히 예측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쿨입니다. 3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시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만에 6억 폭락 비명, 강남 똘똘한 한 채 꺾였다. 한국 부동산원 시세가 지금 지난주에도 마이너스였는데 강남 3구 용산이요. 이번 주에도 또 연속해서 마이너스 더 심화됐습니다. 강남 3구하고 용산 집값이 2주 연속 하락하고 있다. 다주택자 압박으로 서울 핵심지 집값이 낙폭이 확대되고 있다. 지금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는 얘기죠. 전셋값 상승은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KB 시세 한번 보겠습니다. 26년도 3월 첫째 주 KB 부동산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 한번 볼게요. 지난번에는 서울에 마이너스가 없었는데 이번 주에는 강남이 서울에서 유일하게 마이너스 0.05%를 달성했습니다. 드디어 마이너스가 떴네요. 서울 25개구 중에서 강남구가 지금 꼴등입니다. 꼴등. 서초구하고 송파구도 0.14로 지금 서울 전 지역에서 거의 하위권이네요. 지금 서울에서 조금 그래도 상승률이 좋은 곳이 성북구, 서대문구, 관악구 같은 곳이고요. 금천구하고 도봉구, 강북구도 강북구는 지난주에 괜찮았는데 지금 빠졌네요. 지난주 변동률 한번 다시 볼게요. 여보세요. 강북구 괜찮았는데요. 지난주하고 비교했을 때 여러분 어떤가요? 지금 전반적으로 서울이 허해지면서 과열이 잦아드는 모양새로 들어가고 있죠. 강남구가 빠지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서울 전 지역이 전반적으로 빠지는 거는 지금 지난주하고 이번 주에 달라진 점이 뭐냐면 여러분 뉴스에서 계속 언급되고 있지만 전쟁이 일어났죠. 그래서 지금 일주일째 전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강대국들이 전쟁을 하면 유가가 급등을 하죠. 우선 시장이 불안하니까. 더군다나 여기는 중동이란 말이죠.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가야 되는데 유조선들이 거기를 지금 이란이 막고 있죠. 어쨌든 이게 우리 부동산하고 무슨 연관이 지어질까요? 사람들이 심리가 부동산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사람들의 심리가 지금 얼어붙고 있는 게 지금 시황판에서 나타나고 있죠. 어쨌든 서울은 서대문구, 성북구, 관악구, 동대문, 강동구 쪽이 지금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강남은 마이너스로 돌아섰고요. 경기도도 광명, 수지구, 중원구, 구리, 하남 쪽이 지금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상승률로는 광명구, 서대문구, 성북구, 관악구 이렇게 중하급지들이 수도권에서도 서울에서도 풍선효과, 갭매우기 장으로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요. 저는 매주 요 자료도 참고를 하지만 그 방향성을 생각해서 보게 되면 아무래도 이 전년 말 대비 그러니까 1월부터 올해 상승률을 좀 많이 보는 편이거든요. 그랬을 때 관악구가 5.34로 상승률이 지금 가장 높고요. 전국에서. 그 다음에 광명, 수지, 동안, 분당, 중원, 하남 그리고 서대문구, 강서구, 강동구 같이 외곽순환도로 라인 있지 않습니까? 외곽순환도로 라인 하남, 일기 신도시, 분당, 평촌 이렇게 강남을 위주로 한 외곽순환도로 라인 쪽이 지금 많이 오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남의 상승률은 이제 강남은 늦었다. 작년 여름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강남은 늦었고 지금 비강남권으로 지금 자금 여력이 특히 부족하신 분들은 빨리 접근해 들어가셔라 얘기했지 않습니까? 비강남권 그 다음 풍선효과가 벌어질 그 다음 지역들 작년에 공포장에서 비강남권은 작년에 공포장이었었죠. 네. 그쪽에 들어가셔라. 지금 바닥을 치고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무슨 소리냐 강남이 계속까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한테 지금 음지가 양지가 되고 양지가 음지가 된다. 이렇게 시황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으니까 빨리 늦은 강남에 매달리지 말고 다른 비강남 쪽을 선점하셔라 얘기를 했는데 잘 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근데 결국에 이렇게 됐죠. 이게 계속 반복이 돼서 그래요. 이게 저희 내 집 마련 수강생들 강의 자료고 이거 연습하는 거예요. 서울 25개구 지명 암기하는 거 그리고 외곽순환도로에 걸쳐져 있는 경기도 지명 암기하는 건데요. 요걸 보면서 연습하시면은 금방 지리를 알 수 있죠. 이렇게 지역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부동산 뉴스 나오면 못 알아듣죠. 전반적인 이 시황을 아셔야지 내 집 마련할 때 내가 지금 들어가야 될 타이밍인가 팔아야 될 타이밍인가 이걸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4번 관악구 그리고 좀 이번에 좀 오른데 9번 강서구 11번 어딘가요? 서대문구죠. 그리고 경기도 쪽은 1번 하남 그리고 중원구 3번 4번 또 많이 올랐죠. 분당 수지구 어디입니까? 7-1번 그리고 안양 동안구 어디입니까? 7번이죠. 그리고 광명 어디입니까? 11번. 이 정도도 모르시면 부동산 포기하셔야 됩니다. 이 정도는 암기하고 가셔야 돼요. 지금
저기 밑에다가 자료 넣어놓을 테니까 제 밑에다 링크 걸어갖고 제 블로그에다 자료 넣어놓을 테니까 요거 보시면서 암기 연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지도로 이렇게 봤을 때 요번 주에 강남만 하락하고 있고 그 주변은 상승률이 약간 잦아진 정도? 지금 이렇게 강남을 둘러싸고서 오르고 있죠. 지금 하남, 중원구, 분당, 수지, 안양, 광명까지. 그래서 뉴스에서도 바로 나오고 있어요. 7억이던 집이 9억이 됐다, 11억이 됐다. 서울 중저가 아파트들의 가격이 들썩. 반란이죠. 중저가의 반란. 그래서 서울 하위 20%에서 40% 아파트들이 평균 매매 가격 8억 정도 하는데 요거 10억 이하짜리 물건들이 대출이 그래도 9억에서 뭐 자기 소득에 따라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갭매우기 장세가 시작됐다. 공급 부족에 따른 지금 전세가율 높은 쪽에서 세입자들이 전세 물건도 없기 때문에 이럴 바에는 그냥 매매를 하자 이렇게 돌아서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노원구의 대표적인 재건축 지역 어디입니까? 미미삼이라고 하죠. 미미삼. 이쪽이 지금 작년 1년 전 대비 지금 7억이었는데 지금 11억대로 올라섰고요. 강서구 가양동 강병 3단지 같은 경우에 7억에서 9억으로 올라섰고요. 그리고 관악구의 우성 아파트 같은 경우에 7억에서 9억으로 올라서서 이제 21년도 폭등장 이후 22년도 폭락장 그리고 한 2년 3년 심정지 상태였던 비강남권 물건들이 상승하고 있다. 그렇게 작년 대비 상승하고 있는데 데이터로 봤을 때는 재작년부터 약간씩 온기가 돌기 시작해서 재작년이 바닥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강남은요 23년도가 바닥이었죠. 그래서 KB에서 매매 가격 증감률 요거 보시면 좋은데요. 자료가 좀 복잡한데 제가 가이드라인을 한번 그려놨어요. 잘 따라와 보시죠. 왼쪽에 쭉 보시면 이게 날짜예요, 여러분. 날짜. 그래서 제가 보라색으로 동그라미 친 거 보시면은 25년도 9월 1일이라고 써 있죠. 그리고 그 다음이 9월 8일, 9월 15일 일주일 단위로 KB가 발표가 되니까요. 자료가. 그럼 9월 1일 다음에 9월 8일 사이에 이렇게 막대를 쫙 그렸는데 이때가 무슨 일이 발생했나요? 97 공급 대책 정부에서 발표가 됐죠. 그리고 그 옆에 이제 전국, 서울, 강북 14개구, 강북구, 광진구, 노원구, 도봉구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쭉쭉 있지 않습니까? 숫자들이. 그게 매주 이렇게 한 칸이 채워지는 거야, 아래로. 한 칸이. 그래서 97 공급 대책 이후 서울에 공급이 없구나. 아이 사야겠다. 그러면서 광풍이 불었죠. 특히 강남권, 한강 벨트 쪽. 그래서 점점 가격이 오르는 게 숫자로 여기 나오는 겁니다. 숫자가 점점 주황색으로 진하게 되면 이게 가격이 많이 상승하는 거예요. 그리고 노란색이 되면 조금 상승하는 거고 아이보리색을 띠면은 아주 살짝 상승하는 거고 하얀색이면 제로거나 마이너스를 의미합니다. 상승률이 약한 거죠. 그러다가 10월 13일 날 제가 또 보라색으로 동그라미를 쳐놨죠. 왼쪽을 보시면 됩니다. 지금. 그럼 뭔가요 이게? 10월 13일 이후 11호 대책이 작년에 나왔죠. 그래서 서울 전 지역의 토제, 조정지역, 경기도 12곳까지요. 그리고 대출도 15억 이하는 6억, 15억에서 25억은 4억, 25억 이상은 2억밖에 대출을 안 해준다. 그래서 잦아들었죠. 잦아들었는데 다시 상승을 하기 시작해서 이번에 1월 26일 날 왼쪽에 또 보라색으로 해놨죠. 1월 29일 공급 대책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1월 26일 날하고 2월 2일 사이에다가 제가 이렇게 선을 그어놨죠. 이 기준점을 잡으시라는 거죠. 그래서 1월 29일 날 공급 대책이 발표됐는데 97 공급 대책만큼 별게 없었죠. 심지어 97 공급 대책의 보완으로 더 많이 발표한다고 더 큰 게 준비되어 있다고 작년 11월, 12월부터 정부 관계자들이 계속 블러핑을 날렸었죠. 그런데 결국 1월 29일 날 공급대책 발표된 게 보니까 문재인 정부의 재탕, 과천, 경마장, 태릉시시 그리고 용산 다 재탕이었죠. 80%가 재탕 아니냐 그랬더니 국회에 나온 국토부 장관이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요. 그래서 어쨌든 공급대책이 나왔는데도 아무도 얘기 안 하고 있죠. 두 번째 공급대책 발표됐는데도 지금 상승하는 지역들이 많아요. 자세히 봤더니 그죠? 많이 상승한 게 왼쪽 서부터 동대문구, 서대문구, 성북구, 강동구, 강서구, 관악구, 영등포구 요쪽이 그래도 상승을 좀 했네요. 129 공급대책과 그리고 1월 23일서부터 이재명 대통령의 SNS 부동산 압박,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시행한다. 세금 폭탄으로 다주택자 니들은 이제 죽었다. 이러면서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승하는 지역들은 뭔가요? 바로 실거주자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죠. 10억 이하짜리, 15억 이하짜리 대출 6억을 받을 수 있는 지역들이 지금 상승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서울 부동산 시황 이번 주 요약해 보겠습니다. 강남
하락하고 있다. 맞습니다. 강남이 지금 많이 하락하고 있죠. 10% 이상 하락하는 지역도 있고요. 특히 30억 넘어가는 거는 15% 이상 하락하는 것도 있죠. 매매 물건이 시장에 많이 나와서 매도자끼리 지금 경쟁을 하고 있어서 그렇죠. 그럼 매수자는요? 1월 중순까지만 해도 매수자들이 부동산 가서 문 열고 들어가서 사장님 좀 물건 좀 작업해 주세요. 그럼 없어. 지금 매도자가 계좌를 안 줘.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으셨죠? 근데 지금은요. 지금 계좌 나왔어. 그러면 이번엔 반대로 한 달 반 만에 반대로 매수자가 사장님 잠깐만요. 지금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급매물들이 계속 나오고 앞으로도 계속 나올 텐데 지금 사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번엔 매수자가 지금 한 발을 빼고 있죠. 그럼 이게 앞으로 계속 지속될 것인가? 저는 이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의한 한시적인 기간 한정 세일이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그게 5월 9일이 아니라 토지까지 신청까지 보면 4월 중순이 데드라인이고요. 4월 초순까지 거의 결정이 끝나겠죠. 그래서 이 강남 하락세에 잦아드는 모양은 한 4월 중순이면 끝난다. 이번 기간 한정 세일장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서울 외곽 지역으로 상승세가 확산하고 있다. 비강남권 상승세가 확산하고 있고 지금 갭매우기장, 풍선 효과, 규제 지역 안에서의 풍선 효과죠. 이렇게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세 번째, 실수요자 장이에요. 아까 전에 보셨지만 비강남권 지역, 강남은 오히려 지금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고요. 10억 이하, 10억 이하, 9억 이하, 6억 이하 생애 최초 무주택자 그리고 정책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가격대의 물건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공급 대책, 두 번째 공급 대책이 나왔는데 1월 29일 날 나왔는데 별거 없었죠. 재탕이고 지난 문재인 정권처럼 또 안 될 겁니다. 그냥 정부에서 어쩔 수 없이 기간에 쫓겨서 2월 달에 발표하기 그러니까 1월 말에 발표했다고 그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격이 폭등할 걸 예상하고 수요 억제 차원에서 이번엔 대통령이 나서서 1월 23일부터 계속 SNS로 압박을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변한 게 있나요? 공급이 늘었나요? 아니 다주택자 물건이 시장에 많이 나왔잖아. 아니 그러니까 총량이 바뀐 건 아니잖아요. 아파트 개수가 바뀐 건 아니잖아요. 신규 공급이 있어야지. 그렇게 다주택자 물량을 지금 전월세 놓고 있던 걸 시장에 매매로 팔아버리면 거위의 배를 갈라버리는 거죠.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전월세 물건이 줄어들고 있는데 그럼 거기 있던 사람들이 이 물건을 살 수 있나요? 살고 있는 세입자분들한테 이 집을 사시겠어요? 하면 안 산다고 해요. 거의 다. 왜냐면 자기는 청약통장이 있고 자기는 사업을 하고 있어서 지금 집을 살 여력이 안 되고 이런 자기만의 다 사정들이 있어서 전월세를 사는 거거든요. 근데 전월세가 없어지고 매매 줄 테니까 이거 사 했을 때는 못 사죠. 안 사죠. 현금 부자들이나 사는 거죠. 대출도 요즘 많이 안 되는데. 그래서 전월세 공급이 없어져서 다섯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데 전월세 임대 시장이 붕괴될 겁니다. 여름부터 이거는 시작될 건데요. 빠르면 올 봄에. 그래서 가장 잔인한 봄이 될 겁니다. 26년도 봄은 전월세를 구하는 사회 초년생들, 신혼부부들한테는 가장 잔인한 봄이 될 겁니다. 고인물 전세 세입자들이 있어요. 5년, 10년, 15년 지금 청약을 노리면서 점수 쫙 쌓아갖고 무주택자로 있으신 고인물 전세 세입자, 자금 한 10억, 15억 이렇게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뭐 그냥 조금 더 올려주지 뭐 주식 투자했다가 나오는 돈을 수익 나온 돈을 이거 올려주면 되지 뭐 이러면서 고인물 전세 세입자들은 그나마 괜찮을 텐데 사회 초년생이나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신 분들한테는 아예 전세를 구할 수 없는 시장이 될 거다. 뭐 빌라 쪽은 지금 전세 사기로 전세 시장이 박살이 났고요. 다 월세죠. 근데 16주에서 17주를 제가 여기다가 적어놓은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들? 아파트 전세 물량이 한 달 사이에 3,000개가 없어졌다고 했는데요. 지금 일주일 사이에 또 1,000개가 없어졌습니다. 지금 한 달 사이에 3,000개, 일주일 사이에 1,000개면 약 매주 1,000개씩 지금 없어지는 건데 지금 5만 건이 넘게 있었던 전세 물량이 지금 오늘 기준으로 3월 6일 금요일 오늘 기준으로 18,000건이 깨졌습니다. 지금 2만 건이 깨졌다고 지금 한 2주 전에 9시 뉴스 데스크에 나왔었는데 그때도 사람들이 와 이거 어떻게 하지? 5만 건이 넘던 아파트 전세 물량이 서울에요. 지금 2만 건이 깨졌다고 큰일 났다 했는데 지금 17,000건까지 18,000건이 깨졌어요. 17,000건이 깨져서
지금 15,000대로 지금 만대도 이러다 깨지겠는데요. 몇 달 뒤에는. 왜요? 이 모든 게 어디서 시작됐죠? 다주택자 때리기, 다주택자 죽이기. 너 가지고 있는 물건 다 팔어. 그럼 전월세 살고 있는데요. 전세 끼고 팔어. 어쨌든 팔어. 그래서 지금 다 팔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전월세 살던 세입자분들이 지금 시장 참여를 하는데 전세가 또 상승, 매매로 돌아설 수는 쉽지 않고요. 그럼 월세 물량은 어떤가? 월세도 이제 줄어들고 있어요. 일주일 전 대비 서울 아파트 월세도 1,000개가 또 사라졌죠. 매매 물량은요, 많이 증가했죠. 매매 물량은 지금 많이 증가해서 시중의 가격을 하락하고 있고요. 근데 아파트 총량은 변함이 없다. 지금 전월세에 놓던 거를 아파트 매매로 매도를 해버리는, 다주택자 물건들을 매도를 해버리는 상황이라서 지금 이 보릿고개를 넘어가기 위해서 정부에서 진짜 긴급 처방을 했을 뿐이에요. 근데 이게 나중에 어떻게 부작용이 날지는 그걸 생각할 지금 여력이 없어. 정부가 지난 문재인 정권 윤석열 정부 동안 한 8년간 공급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 후폭풍이 이번 정권에 쏟아지는 겁니다. 근데 지금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이걸 사실대로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남 쪽의 미사지구 같은 경우는 대단지 1,000세대 이상의 전세가 제로인 단지가 16군데. 지금 지난주 자료인데 이게 더 늘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하남시 사시는 분들은 밑에 댓글을 달아주시고요. 그리고 수지구 쪽은 더 심해요. 지금 전세가 제로인 단지가 지금 이게 셀 수가 있나요? 지금 셀 수 없이 많아요. 전세가 제로인 단지가. 월세요? 월세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울 부동산 대책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던 이재명 대통령이 갑자기 1월 23일부터 SNS에다가 지금 부동산 다주택자들 니들 그냥 세금으로 엄청 버티지 못하게 할 거야. 그러면서 거의 협박이죠. 니들 빨리 팔어. 이렇게 하니까 이제 심약자 매물이 시중에 많이 나왔다. 그리고 그게 지금 한 달 반 지나서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 그럼 전월세는 다 사라지고 있다. 이렇게 시장은 돌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심지어 본인 분당 비거주 1주택자죠. 청와대에 지금 살고 계시니까. 비거주 1주택 물건까지 지난주 금요일 날 내놓고 지금 매도가 됐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건 정리해서 또 뉴스 나온 대로 한 번 더 영상을 찍겠습니다. 그래서 분당을 매도를 내놓고 나도 팔지 않냐? 비거주 물건은 파셔야 된다. 1주택자라도. 이렇게 그것도 투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그래서 뉴스에서 이렇게 나오죠. 규제의 입주 절벽까지. 지금 서울에 입주 물량이 없어요. 새로운 아파트가 입주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특히 강북 쪽은요. 강북 쪽은 지금 1,000세대 이상 신규 입주가 올해 지금 은평구의 힐스테이트 메디알레 요거 2,400가구 정도가 전부입니다. 올해. 강북은 아예 서울에서 전멸. 그래서 제 예측으로는 올 여름, 빠르면 올 봄부터 강북은 전세 대란이 벌어질 거라고 감히 예측해 보겠습니다. 내년에도 물량이 많지가 않고요. 올 여름부터 이제 한 3년에서 5년 정도 보릿고기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강북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전세 대란이 벌어질 건데요. 그럼 한강 이남 강남 쪽은요? 강남은요, 서초구에 5,000세대가 올 여름에 입주가 있어서 그나마 숨통이 좀 트입니다. 그리고 올 1월 달에 잠실 르엘 지금 입주장이죠. 그러면 서쪽은요, 강서구 쪽, 영등포 쪽 입주 물량이 좀 있고요. 그리고 다행스럽게 광명이라고 서울하고 딱 붙어 있는 경기도에 입주 물량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나마 괜찮죠. 그런데 강북은 대책이 없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 전세 대란은 강북에서 벌어질 거다. 이렇게 감히 예측을 합니다. 세입자들이 지금 전세 물건도 없고 전세금도 엄청나게 올라서 뭐 1, 2억 오른 거 기본이에요. 요즘 서울 아파트들 기준으로요. 그래서 전세 재계약 계약갱신 2년에서 4년 후 계약갱신 비율이 예전엔 30% 정도였는데 요즘은 5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2명 중에 1명은 그냥 재계약해버려요. 그럼 안 나온다는 거죠. 전세 물건이 또. 그럼 또 심화되는 거고요. 그래서 5번 전월세 임대시장 붕괴가 강북에서부터 일어날 것이다. 강남은 그나마 근근히 버틸 것이다. 강북은 상황이 심각해질 것이다. 이렇게 감히 예측을 합니다. 좀 정부에서 그래도 공급에 대해서 민간이든 공공이든 양쪽을 균형 있게 그래도 좀 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 쪽을 완화할 줄 알았는데 결국엔 그쪽 방향이 아니라 강경책으로 노선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집 마련 하시려는 분들은 6월 지방선거 전에 내 집 마련을 하셔야 되고, 다주택자분들은 빨리 다 파시고 똘똘한 눈 한 채로 가셔라. 지금 다주택자 컨셉은 이제 지난 지가 한참 됐어요. 지난 8년 동안 윤석열 정권에서도 뭐 그닥 혜택 준 거 없고, 그래서 지난 8년, 9년 그리고 앞으로 4년이니까 한 14년에 지금 중간쯤 온 거예요. 중간쯤에 왔는데 아직도 지금 다주택자 컨셉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은 빨리 정리해서 이번 정권의 컨셉에 맞게 똘똘한 한 채로 가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서울 부동산 시장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특히 올 여름부터 그 이후에는 굉장히 상황이 심각해질 거고, 전월세 시장이 붕괴될 걸로 저는 예상을 하기 때문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좀 발빠르게 움직이셔서 시장의 충격에 대비를 하셔라. 안전벨트 꽉 매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죠.